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도 코스닥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0.72%, 그리고 코스닥은 0.79%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늘도 외국인 투자자들이 코스피, 코스닥 둘 다 이렇게 순매수를 했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상승한 종목들이 하락한 종목들보다 좀 더 많은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최근에 좀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우리 코스피 같은 경우는 그 2300포인트까지 갔었거든요. 그러다가 거의 한 2500포인트 지수가 이렇게 200포인트 정도 이렇게 상승하게 됐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얼마 순매수했나 보니까 한 3조 8천억 정도 최근 한 달 이렇게 순매수를 했습니다. 자, 외국인 투자자들이 계속 최근 들어서 이렇게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외국인 투자자들이 왜 이렇게 순매수를 하는지 좀 궁금하죠? 결론만 말씀드리면은 이 제목 그대로입니다. 지금은 돈이 갈 데가 없어가지고요. 주식시장으로 들어온다고 봅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왜 그렇게 저는 이렇게 생각하느냐면은 지금 원자재 시장을 보면은 지난 6월 이렇게 정점을 찍고 난 다음에 계속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원유 가격입니다. 아직도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 중이죠. 또 에너지하고 곡물 가격 부담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것은 연준의 의지가 너무나도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지난번에 0.75% 기준금리를 올렸고 그 다음에도 올렸고 지금 9월에도 일단은 0.75 올릴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물가가 잡힐 때까지 연준은 계속해서 금리를 올리겠다 이렇게 엄포를 놓고 있기 때문에 실제 그런지 안 그런지 몰라도 원자재 쪽에서 이렇게 투기를 하는 세력들 입장에서는 참 상당히 참 난감하죠. 이걸 갖다가 참 뻥 때리는 건지 알 수는 없고 실제 금리를 올렸잖아요. 또 앞으로 계속 이렇게 금리를 올리게 되면 수요가 위축이 되어서 이미 공급이 아무리 좀 딸린다 하더라도 수요가 위축돼서 수요가 작으면은 수요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이 소비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원자재 투기를 계속하기는 어렵죠. 자재 쪽에서 실현한 돈이 좀 있다라고 보고 또 그리고 달러 선주국 인덱스인데 보면은 많이 올랐죠. 이 말은 달러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투자자들이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는 여러 가지 자산들을 팔고 달러를 많이 확보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그리고 이건 우리나라 환율인데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해서 돈이 많이 빠져나갔죠. 그러니까 지금 원자재 쪽에서도 돈이 많고요. 또 그리고 이렇게 세계 각국 자산을 팔아서 위험을 대비한다고 달러도 지금 많이 확보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현금을 지금 투기 세력들, 투자자들이 많이 확보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이 가운데 지금 연준은 계속 금리를 올린다 그러니까 원자재 쪽으로 들어가기 좀 어렵죠. 또 그리고 계속 현금을 들고 있으려고 하니까 이것도 어중간하죠. 그래서 돈이 지금 갈 데가 없어요. 돈이 갈 데가 없다 보니까 이렇게 주식시장으로 들어온다고 봅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 주식시장도 지금 이렇게 오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약세장인 가운데 일시적으로 반등하는지 아니면은 완전히 추세가 바뀌어서 지금부터 상승의 시작인지는 이거는 장담하지 못합니다. 그건 어디에 달려 있냐면은 지금 현재 악재는 다 거의 다 드러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이 전쟁 악재, 또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재확산되는 것도 악재입니다. 그런데 예전 상황과는 조금 다르죠. 예전에는 백신이라든지 미처 이런 데이터가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그런 상황을 맞이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지만 지금은 다소 부작용도 있고 여러 가지 말이 많습니다만은 데이터도 있고 어느 정도 방어력을 갖춘 백신도 지금 개발하고 있고 경험도 있기 때문에 지금 다시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된다 하더라도 그때와는 좀 다르죠. 금리 인상 같은 경우도 이렇게 예고가 되어 있었고 또 수요를 조금 줄이니까 공급망 문제도 조금 지금 해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악재들이 지금 다 드러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추가로 정말로 이 미국하고 중국하고 전쟁을 해봤다. 이런 이 모든 악재를
다 판을 뒤집을 만한 그런 악재가 다시 발생한다 그러면은 돈의 방향은 다시 바뀌겠죠. 원자재 쪽으로 다시 돈이 들어가고 또 그리고 공매도 쪽으로 돈이 다시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런데 지금 그런 악재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지금 남아도는 이 돈 어떻게 할 거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갈 데가 없으니까 주식시장으로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언제까지 들어올 거냐? 그 앞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악재를 뒤집을 만한 그런 새로운 악재가 새로 생기지 않는다 그러면은 시장으로 돈이 계속 들어올 가능성이 크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이 돈이 갈 데가 없어서 제 의견입니다. 이렇게 매수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많은 업종 매수했죠. 그런데 지금 단기적으로 보면은 돈이 갈 데가 없어서 매수했다고 일단 그렇게 보셔도 돼요. 그런데 조금 멀리 보게 되면은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어제도 한 며칠 전인가요? 잠시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삼성전자도 무인공장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거창하고 큰 거를 좀 떠나서라도 여러분들 일상생활에서 요즘 음식점 가고 또 대형 마트 같은 데 가게 되면은 이제 주문 정도는 스스로 하죠. 기계 앞에서 뭔가 똑똑똑똑똑똑 두드려서 카드 넣고 하면은 영수증 쭉 넣으면서 주문이 스스로 되죠. 또 그리고 마트에서 물건을 갖다가 많이 구입을 해서 스스로 바코드 찍고 계산도 하죠. 그런데 전체 다는 아닙니다만은 여기에 조금씩 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런 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이런 주문 받는 인력, 계산하는 인력이 점점 기계로 대체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우리 이쪽 서비스업 중뿐만이 아니라 제조업 쪽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당장 초기에는 이런 설비를 갖추느라 좀 투입 비용이 좀 클 수가 있겠죠. 그런데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은 훨씬 낫겠죠. 기업 이윤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동안 외국인들이 전 세계에 뿌려줬던 돈들을 많이 회수를 하는 바람에 그 가운데 시간이 점점 흐르고 기술이 발전을 하면서 기업들은 계속 이렇게 발전하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또 시대가 변하고 있더라 이 말이죠. 그런데 언제까지 돈을 빼서 이런 변화되는 상황을 지켜보기에는 조급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돈이 갈 데가 없어서 그렇고 장기적으로 보면은 기술 발전과 시대가 변함으로 인해서 향후 기업의 이익이 증대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서서히 다시 시장으로 돈을 밀어넣는다. 이렇게 보셔도 괜찮겠습니다. 자, 세력들이 오늘 많은 업종을 순매수를 해서 공통적으로 매수한 종목들 보니까 이렇게 20종목이나 검색이 됐습니다. 그래서 종목이 좀 많아서 이렇게 플랜 A 도움을 좀 받으니까 이 아래쪽에 있는 이 종목들 있잖아요. 관심을 가져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 업종을 자세히 보세요. 얼마 전에 서비스업 있죠. 또 그리고 의약품, 화학, 바닥권으로 검색이 됐잖아요. 세력들이 매수하고 있는 이 종목들 보니까 뭐 화학과 의약품 제법 있죠. 관심을 가지고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변곡점 지표로 통해서 살펴보니까 하얀색이죠. 오늘은 변곡점 지표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종목이 검색된 종목이 한 종목도 없습니다. 좀 희한하지 않습니까? 시장이 이런 턴하는 이런 시점에 집중적으로 상승 반전으로 분석되는 종목들이 엄청 많다가 시장이 이제 방향을 잡으니까 거의 없어요. 지금은 보유죠. 이때 아직도 뭐 좀 현금 여유가 있고 매수를 좀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때 검색된 종목들을 대상으로 해서 또 업종으로 친다면 화학, 서비스업, 의약품 중심으로 특히 의약품 괜찮다고 봅니다. 그쪽으로 투자를 좀 해야 되겠지요. 여튼 돈이 갈 데가 없어요. 지금 우리야 뭐 내 돈 가지고 투자하기 때문에 투자를 안 해도 돼요. 상황이 맞지 않으면 안 해도 되지만 세력들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세력들은 기관 투자자들은 지돈이 아닙니다. 이 투자자들에게 작은 돈을 끌어 모아가지고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고 있으면 수익이 안 납니다. 뭐라도 좀 받아 먹으려고 그러면 거래를 자주 해서 수수료를 좀 따먹고 아니면 이윤을 남겨서 그 이윤의 일부를 좀 따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돈을 가만히 들고 있는 것은 기업들 입장에서는 바람직하지 않고 또 그렇게 되면은 돈을 못 벌면 투자자들은 돈을 뺄 가능성이 굉장히 크겠죠. 그러니까 답답하다 이 말이에요. 답답하니까 돈을 들고 있는데 갈 데는 없지.
LIC 주식시장으로 돈이 들어온다고 봅니다. 근데 이게 좀 긍정적으로 작용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 이 주식시장이 오르면 외환시장에서 한국으로 돈이 유입이 되겠죠. 환율도 좀 안정이 될 수가 있고, 그럼 지금 우리가 물가가 높은 이유는 환율이 높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럼 환율이 안정되면 물가 또한 안정이 될 수가 있고, 물가가 안정이 되면 금리 올리는 거, 요것도 조금 여유를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긍정적인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식시장이라는 것은 참 매력이 있는 시장입니다. 이게 어떻게 움직이는가에 따라서 향후 경제에 대한 예측도 해볼 수가 있고, 또 우리 시장 분위기도 알 수가 있고, 현 경제 상황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뭐 정말로 이 주식시장은 우리 각 기업들 정말로 주식을 거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식시장이 망하면 우리나라 지분들 외국인들이 다 그냥 가져가 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럼 나라가 그냥 통째로 팔리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 하락한다 그러면 정부에서 지켜보다가 야씨 어떤 마지노선이란 게 있습니다. 야 이거 안 되겠다, 이거 계속 떨어져 가지고 야 이거 안 되겠다 싶으면 공매도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해서 정시 안정기금도 투입해서 다시 부양도 시켜주고, 희한하다니까요. 내가 그냥 이렇게 주식을 부양을 쓸 뿐인데 관리하는 주체들이 엄청 많아요. 시장이 안 좋으면 대통령이 욕 먹을 수도 있고, 이 정권을 잡고 있는 그 행정부 쪽도 욕을 먹을 수도 있고, 금융당국도 욕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은행도 욕을 먹을 수가 있고요. 주식시장이 안 좋으면 욕도 먹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진짜 희한하다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신경 써주는 데가 많은 그런 시장이 사실 어디 있겠어요. 주식 투자 상당히 매력이 있습니다. 형편되는 대로 물량 계속 모아가다 보면은 좋은 결과 있을 걸로 봅니다. 자, 요즘 날씨가 많이 무덥습니다. 자, 건강 조심하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